차에 치인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앞다리는 산산조각 났고 온몸은 도로에 긁혀 피투성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도로 한켠에 쓰러진 채 이 작은 생명은 홀로 고통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순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그 질문에 답을 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단 한 번도 웃음을 잃지 않았던 작은 강아지의 이야기입니다. 미국 아칸소주 벤턴빌이라는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울창한 녹음과 조용한 주택가가 어우러진 이 도시는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일상이 흘러가는 곳입니다. 아침이면 이웃들이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나오고, 저녁이면 현관 앞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런 곳이지요. 이 도시의 한 동물병원에서 어느 날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강아지가 있다고요. 서둘러야 한다고요. 하얀 털의 배에는 작은 반점들이 흩뿌려져 있고, 한쪽 눈 주위에는 마치 누군가 그려놓은 듯한 동그란 검은 무늬가 있는 강아지였습니다. 어딘가 옛날 흑백 영화 속 귀여운 개 캐릭터를 닮은 그 얼굴은 사고로 인해 온통 상처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수의사팀은 즉시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충격으로 완전히 으스러진 앞다리는 더 이상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고통을 줄이기 위한 유일한 선택지는 절단이었습니다. 긴 수술이 끝났습니다. 이제 이 강아지는 3개의 다리로 살아가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난 이 아이가 보여줄 모습을요. 눈을 뜨자마자 이 강아지는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붕대로 감긴 몸, 이제 3개만 남은 다리.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들 속에서도 이 아이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곁에 있던 간호사의 손을 향해 조심스럽게 코를 내밀었고, 가까이 다가오는 수의사를 향해 작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병원 직원들은 그 모습을 보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보통 큰 수술을 받은 동물들은 회복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두려움을 보입니다. 낯선 환경, 낯선 냄새, 낯선 손길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달랐습니다. 마치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는 듯 한결같이 온화하고 다정했습니다. 직원들은 이 강아지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조이,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처럼 조이는 정말로 기쁨 그 자체였습니다. 회복은 오래 걸렸습니다. 매일 상처 소독을 해야 했고, 약을 먹어야 했고, 3다리로 균형을 잡는 법을 새로 배워야 했습니다. 처음엔 비틀거렸습니다.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이는 매번 다시 일어났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3발로 걷는 법을 익혀갔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직원들이 조이의 회복실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퇴근 전 마지막으로 조이를 들여다보는 것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조이는 그들이 올 때마다 꼬리를 흔들며 반겼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매번 처음 만나는 것처럼 기뻐하며요. 이 작은 강아지는 알고 있었을까요?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지를.
자신의 웃음이 그 공간을 얼마나 따뜻하게 만들고 있는지를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조이는 그냥 조이였을 테니까요.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기쁘게.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힘든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람을 만났을 때, 오히려 내가 더 큰 위로를 받게 되는 그런 경험이요. 조이는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도움을 받는 처지였지만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주고 있었습니다. 조이의 몸은 분명히 부서졌습니다. 하지만 조이의 마음은 단 한 번도 부서진 적이 없었습니다. 수술 후 몇 주가 지났습니다. 이제 조이는 새 다리로 뛰어다니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처음부터 이렇게 태어난 것처럼 통통 튀듯 경쾌하게 움직였습니다. 의료진은 그 모습을 보며 서로 눈을 마주치고 웃었습니다. 이제 조이에게 새로운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칸소주 벤턴빌에 위치한 베스트 프렌즈 펫 리소스 센터. 이곳은 갈 곳 없는 동물들에게 임시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그들이 영원한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곳입니다. 조이는 인근 보호소를 거쳐 이곳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센터 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조이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베스트 프렌즈 위타 프로그램 코디네이터인 케일라 하머는 그날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조이는 정말이지 너무 달콤하고 다정했어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토록 부드럽고 사랑스럽게 대하는 개는 처음 봤어요. 직원 중 누구도 조이에게 무관심할 수 없었습니다. 치료를 받는 중에도 약을 먹는 중에도 조이는 한결같았습니다. 얌전히 앉아서 연고를 발라주는 직원의 손을 핫탔고 주사를 맞고 나서도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그러던 어느 날 조이에게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처음 수술을 집도했던 동물병원의 직원이었습니다. 업무 중에도 퇴근 후에도 조이가 눈에 밟혔다고 했습니다. 지금쯤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잘 적응하고 있을까? 혹시 힘들어하고 있는 건 아닐까? 결국 직접 찾아왔습니다. 멀리서 조이를 발견한 순간 그 직원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새 다리로 신나게 뛰어다니는 조이의 모습을 보며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조이도 그 냄새를 기억한 듯 했습니다. 폴짝폴짝 뛰어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 생각나는 것이 있으십니까? 오래전 병원에서 만났던 의사 선생님이 나중에 안부를 물어왔을 때 혹은 잊혀졌다고 생각했는데 누군가 나를 기억하고 찾아왔을 때의 그 느낌이요. 조이는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안에서 진짜 마음을 나눈 존재였습니다. 센터에서 조이의 일상은 치료와 회복의 연속이었습니다. 피부 연고 도포, 약물 투여, 상처 관리가 매일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베스트 프렌즈 팀에게는 또 하나의 중요한 임무가 있었습니다. 조이에게 진짜 영원한 가족을 찾아주는 것이었습니다. 팀은 조이의 이야기를 정성껏 담아 온라인에 게시했습니다. 그녀의 밝은 미소, 씩씩한 새 다리, 그리고 무엇보다 그 빛나는 성격을 담아서요. 하지만 조이에게 맞는 가족을 찾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세 달이라는 사실이 입양을 망설이게 만드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조이는 기다렸습니다. 매일 새로운 사람들이 센터를 찾아왔습니다. 조이는 그들이 올 때마다 온 힘을 다해 반겼습니다. 꼬리를 흔들고 코를 내밀고 눈으로 인사했습니다. 혹시 오늘이 그날일까 하는 마음으로요. 그러나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도 조이의 가족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때로 참 힘든 일입니다. 특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요. 조이가 이것을 알았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조이는 기다리는 동안에도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도 최선을 다해 존재했습니다. 그것이 조이가 할 수 있는 전부였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한편 이 도시 어딘가에서 한 가족이 새로운 강아지를 찾고 있었습니다. 애슐리라는 이름의 여성과 그녀의 가족이었습니다. 사실 이 가족은 베스트 프렌즈 센터와 이미 인연이 있었습니다. 맥스라는 사랑스러운 개를 바로 이곳에서 입양했거든요. 맥스는 지금도 가족의 든든한 일원으로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느꼈습니다. 맥스 곁에 친구가 있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을요. 그래서 다시 센터를 찾아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나 매번 그 자리에서 확신이 오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빠진 느낌이랄까요. 바로 이 아이다 라는 그 순간의 감각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애슐리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다가 문득 멈추었습니다. 화면 속에 하얀 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세 개의 다리, 온몸의 상처들, 그리고 크리스마스 아침처럼 환하게 빛나는 미소. 애슐리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바로 이 아이였습니다. 그날 밤 애슐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조이의 사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세 다리로 씩씩하게 웃고 있는 그 모습이 가슴 한켠을 계속 두드렸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확신이 있었습니다. 마치 이 아이가 오래전부터 우리 가족이었는데 이제야 찾았다는 듯한 그런 느낌이요. 다음 날 아침 가족들에게 조이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아이들이 먼저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이 강아지 너무 귀엽다.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서둘러 베스트 프렌즈 센터로 향했습니다. 센터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조이가 그들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세 다리로 통통 튀듯이 온몸으로 기쁨을 표현하며요. 마치 기다렸어요. 드디어 왔네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꼬리는 멈추지 않고 흔들렸습니다. 애슐리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조이를 두 팔로 안았습니다. 조이는 애슐리의 얼굴을 핥았습니다. 볼을, 이마를, 눈가를.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을 다시 만난 것처럼요. 애슐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두 아이들도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다리가 세 개밖에 없는 조이가 낯설고도 신기한 듯 아이들은 조금 머뭇거렸습니다. 그러자 조이가 먼저 아이들에게로 갔습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아이들의 손을 살짝 핥고는 그 자리에 앉아 눈을 마주쳤습니다. 아이들이 깔깔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센터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케일라 코디네이터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자신도 모르게 눈가를 닦았습니다. 조이는 항상 이런 가족을 만날 자격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만났어요. 센터는 조이의 입양을 특별하게 축하했습니다. 작은 강아지 케이크와 아기자기한 파티 모자가 준비되었습니다. 조이는 파티 모자를 쓴 채 케이크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직원들은 사진을 찍었고 박수를 쳤고 웃었습니다. 일부는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런 순간을 위해 이 일을 한다는 것을 모두가 다시 한번 마음 깊이 느꼈습니다. 조이가 새 가족의 차에 올라타는 순간 직원들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조이는 뒷좌석 창문 너머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작별 인사를요. 집에 도착한 조이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맥스였습니다. 처음엔 서로 조심스럽게 냄새를 맡았습니다. 탐색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두 개는 마당을 함께 달리고 있었습니다. 맥스의 네 다리와 조이의 세 다리가 뒤엉키며 7개의 다리가 만들어내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달리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애슐리는 그 모습을 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바라봤습니다. 그냥 웃었습니다. 그냥 울었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옵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온몸으로 맞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요. 오랜 기다림 끝에 제자리를 찾은 것 같은, 퍼즐 조각이 딱 맞아 들어가는 것 같은 그 느낌이요. 조이가 그랬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 기다림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딱 맞는 가족이 딱 맞는 순간에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이는 매일이 최고의 날입니다. 맥스와 마당을 달리고 아이들의 무릎에 올라가 낮잠을 자고 온 가족의 소파를 제 것인 양 차지하며 살아갑니다. 애슐리의 말처럼 그냥 사랑받고 싶어 하는 아이가 이제 매 순간 충분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조이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어쩌면 오래전 함께했던 반려동물이 떠오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혹은 지금 곁에 있는 소중한 존재를 다시 한번 떠올리신 분도 계시겠지요. 아니면 마음 한켠에서 나도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다는 오래된 바람이 살며시 고개를 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 마음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은 어르신들의 건강에 놀라운 영향을 미칩니다. 매일 산책을 나가게 되어 신체 활동이 늘어나고 돌봄과 책임감이 생기면서 삶의 리듬이 생깁니다. 무엇보다 말하지 않아도 곁에 있어 주는 존재가 생기면서 외로움이 줄어듭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난 뒤에 텅 빈 집, 오랜 친구가 하나둘 곁을 떠난 뒤의 적적함, 몸이 불편해지면서 점점 좁아지는 일상, 이런 것들이 노년의 삶을 때로 무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 일상에 조이 같은 존재가 들어온다면 어떨까요? 말 한마디 없이도 눈만 마주쳐도 마음이 통하는 존재.
내가 힘든 날도, 기쁜 날도, 그냥 소파에 앉아 멍한 날도 언제나 옆에 있어 주는 존재. 상처가 있어도, 나이가 들어도,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 주는 존재. 그것이 바로 반려동물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모든 동물에게 살아갈 기회를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이처럼 상처가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외면받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다리가 하나 없다는 이유로 지나쳐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도 조이처럼 딱 맞는 가족을 만나는 순간 최고의 반려동물이 됩니다. 혹시 반려동물 입양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동물보호소를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브리더나 펫샵보다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조이 같은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눈빛들이 있습니다. 조이는 오늘도 맥스와 함께 마당을 달립니다. 7개의 다리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달리기를요. 아이들은 그 모습을 보며 웃습니다. 애슐리는 커피를 들고 그 장면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온라인에서 조이의 사진을 처음 본 그 순간을 무릎을 꿇고 조이를 안았을 때의 그 따뜻함을 함께 집으로 돌아오던 차 안에서 느꼈던 충만함을요. 새 다리로 달리는 조이가 가르쳐 준 것이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상처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늦게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온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꼬리를 흔들 수 있는 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한, 사랑할 수 있는 한,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혹시 오늘 마음이 조금 무거우셨다면 조이처럼 작게 꼬리를 한번 흔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비유적으로요. 창문을 열어 바람을 느끼거나 오랜만에 좋아하는 음악을 틀거나 가까운 분께 안부 문자 하나를 보내는 것으로요. 작은 것들이 모여 하루를 만들고 하루들이 모여 삶이 됩니다. 조이가 매일 새 다리로 달리듯 우리도 가진 것으로 오늘을 달려가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아름답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찾아오겠습니다. 세상 어딘가에서 조용히 기적을 만들어가는 작은 생명들의 이야기, 그 곁에서 함께 변화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어떤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어떤 눈빛이, 어떤 꼬리가, 어떤 작은 발걸음이 누군가의 삶을 바꿔놓을까요? 궁금하시다면 조용히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강요가 아닙니다. 그냥 다음에도 함께였으면 합니다.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